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일에 개최된 2025 시카고 마라톤에서 우간다의 제이콥 키플리모가 남자 부문 우승을 차지했고 에티오피아의 하위 페이사가 여자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수상의 영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친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시작하자 공화당 내부에서 첫 번째 고위급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간의 교환이 13일인 오늘 오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 모두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최소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격은 12일 새벽 1시경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쪽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2001년 10대 소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로일리 워드가 범행 24년 만인 10월 10일 인디애나주에서 약물 주사형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인디애나주가 지난해 사형을 재개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뉴저지 이스트 브런즈윅의 갈보리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 돌아봄, 돌봄, 하나됨을 주제로 미국 전역의 목회자와 평신도 221명이 참석했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은 기독교 고아 지원 연합이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의 브렌트우드 침례교회에서 개최된 연례 행사에서 46개국 2,400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20주년 사역을 기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일에) 개최된 2025 시카고 마라톤에서 우간다의 제이콥 키플리모가 남자 부문 우승을 차지했고 에티오피아의 하위 페이사가 여자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남자 부문 우승자인 키플라모는 2시간 2분 23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첫 메이저 마라톤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인 케냐의 아모스 키프루투보다 91초 앞선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너 맨츠는 2시간 4분 43초의 기록으로 4위를 차지했고 23년 만에 미국 마라톤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자 부문에서는 하위 페이사가 2시간 14분 56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2시간 17분 18초를 기록한 에티오피아의 메게루투 알레무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휠체어 부분에서는 스위스의 마르셀 휴그가 남자 부문에서 1시간 23분 20초의 기록으로 미국의 수잔나 스카로니가 여자 부문에서 1시간 38분 14초의 기록으로 각각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칭하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무역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11월 1일 추가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지금은 그렇다라고 답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보자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1월 1일은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협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5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수상의 영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친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차도는 수상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대의의 결정적 지지를 보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투쟁이 승리의 문턱에 와 있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주요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시작하자 공화당 내부에서 첫 번째 고위급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메인주 연방상원 의원은 러스보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에게 공무원 대량 해고 조치 실시 관련해서 강하게 반대한다고 나섰습니다.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 해고를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국 국장이 결정한 연방공무원 해고 강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던 일시적인 해고 상태 등 그들의 업무가 공공서비스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수잔 콜린스 연방상원 의원이 백악관을 비판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간의 교환이 13일인 오늘 오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 모두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마스의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명된 협정에 따라 수감자 교환은 합의된 대로 13일 오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역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이 월요일 아침 일찍 이뤄진다면서 생존 인질 20명 모두가 한 번에 석방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인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압델 파티 LCC 대통령과 함께 주재할 가자 평화 정상회의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2014년부터 억류된 인질 1명의 유해를 포함해서 총 48명, 생존자 20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 인질 20명이 먼저 석방된 뒤 남은 28명의 시신 인도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최소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격은 12일 새벽 1시경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쪽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 중 4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많은 인원이 있었으며 몇 명은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다수 피해자와 목격자가 총격을 피하기 위해 인근 사업자와 건물로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10대 소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로일리 워드가 범행 24년 만인 10월 10일 인디애나주에서 약물 주사형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인디애나주가 지난해 사형을 재개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인디애나 교정국에 따르면 워드에 대한 사형 절차는 미시간 시티에 있는 인디애나 주립교도소에서 자정 직후 시작돼 새벽 12시 33분에 사망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마지막 식사는 햄버거였으며 마지막 말은 브라이언이 그것들을 읽을 것입니다 였습니다. 로이리 워드는 2001년 당시 15살이었던 스테이시 페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 사건은 당시 지역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뉴저지 이스트 브런즈윅의 갈보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 돌아봄, 돌봄, 하나됨을 주제로 미국 전역의 목회자와 평신도 221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는 공공교회 강의, 선교보고, 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교단 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분열된 세상을 위한 화해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선교부 보고를 통해 선교사 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원은 희망의 겨자씨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폐회 예배에 앞서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권혁인 목사가 차기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사역 강화와 참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희수 감독은 이번 총회에서 공공교회라는 주제에 집중한 한인교회의 담대한 시도를 높이 평가하며 분열된 역사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려는 노력이 자랑스럽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은 기독교 고아 지원 연합이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의 브렌트우드 침례교회에서 개최된 연례 행사에서 46개국 2,400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20주년 사역을 기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46개국에서 온 2,400여 명의 기독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004년 기독교 지도자 29명이 모여 고아 돌봄 사명을 위해 교회를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단체는 현재 미국에는 약 36만 9천 명의 아동이 아동복지 시스템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단체 회장인 제드 메데파인드는 개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정신건강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기독교 지원단체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정신질환 인식주간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4명 중 1명이 평생 정신건강 문제나 장애를 겪는다고 언급하며 정신건강 이슈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정신건강에 대한 오명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고 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신건강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13일 월요일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73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60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7시 1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1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